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누리기 어려웠던 일상을 꼽으라면 단연 여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도 중꺾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여행.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 1위가 바로 여행인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행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또 요즘 여행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실용 입문 클래스, 오늘은 현대인의 여행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관광인문 가이드,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 호텔 관광과 소재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 호텔 관광과 지역관광 가이드 소재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실용인문 클래스 소재민 교수님과는 오늘 첫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주실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인간 삶에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현대인에게는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입니다. 맞아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여행은 현대인에게 잊혀지는 것이 아닌 더 소중한 삶의 기본 조건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맞습니다. 쉬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워라밸과 같은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등장한 여행 보복 소비 등을 보면 현대인에게 의식주만큼 여행도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용인문 클래스 이 시간을 통해 현대인이 살아가는 여행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현대인이 선호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건 아니에요. 이 엔데믹 시대에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고 있는데 먼저 여행 그리고 관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교수님으로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먼저 관광의 사전적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관의 빛광. 관광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빛나는 것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 빛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체험하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거기 가면 볼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관광이 갖는 사전적 의미와 연결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느 곳에 여행을 가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네. 겨우 이거 보려고 비행기 몇 시간 타고 왔냐라고 한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여행, 관광에서 빛나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 하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 시간, 음식 등을 포기하고 현지에 맞춰야 하니까요. 거기다 비용까지 발생하니 우리가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이 빛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동물원 노래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빛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하고 있지. 이런 가사가 그렇죠. 있는데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연휴나 휴가철에 공항이 장사진인 걸 보면 우리나라 국민 참 여행을 얼마나 좋아하고 즐기는지 새삼 느끼게 돼요. 한 해 해외 여행을 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인 2019년 해외여행을 간 국민이 2,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와. 2번 이상 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볼 수가 있죠. 와. 인구수가 1억 명이 넘는 일본의 국민의 해외여행과 비슷한 수치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2019년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이 입국했는데요. 와. 해외여행을 떠난 우리 국민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수만큼의 국제 관광객이 한반도를 채우는 셈이죠. 그렇구나. 그리고 국내 여행 역시 90% 이상의 국민이 한 해에 1회 이상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니 네. 우리 국민이 얼마만큼 여행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 1위가 해외여행이라는 그 여행에 대한 결심을 보여준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여행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인데 3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이 멈췄잖아요.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국가가 공항을 폐쇄하기도 했었고 네. 여행을 가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와 2주간의 자가격리 등이 수반되어서 실제로 갈 수는 있지만 가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대한 대체제로 골프와 같은 다른 여가 활동이나 쇼핑 그리고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늘어난 국내 여행 수요로 인해서 국내 여행 플랫폼 같은 경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오히려 매출이 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호캉스나 재택근무와 병행하는 한 달 살기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도 등장했고요. 네. 다만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호텔이나 렌터카 요금이 너무 올라 국민들의 원망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국내 여행으로 쏠리고 또 여행 대체로 인한 소비가 두드러졌었죠. 교수님,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국내외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만큼 트렌드에 민감한 국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네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고 싶은 만큼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미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SNS나 구전 등을 통해서 네. 타인과 나누고 싶어하는 심리도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긴 트렌드 정말 참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 따라하려면은 정말 숨 벅차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여행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트렌드가 또 바뀌잖아요. 현대인이 좋아하는 여행 트렌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행 계획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네.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로 떠날까? 라는 데서 맞아. 첫 번째 질문일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곳은 뭐 어디를 가는 거니까 어디 갈까? 뭐 이런 질문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유럽이나 미주, 동남아 등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하는 것, 그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광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관광의 3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관광 주체, 관광객을 뜻하고요. 관광 매체, 관광 사업체를 뜻합니다. 마지막은 관광 객체로 관광 자원을 뜻합니다. 관광 주체, 관광 매체, 관광 객체가 존재해야 예. 관광 산업도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관광 산업은 관광 사업체가 관광 객에게 관광 자원을 잘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관광 자원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얼마만큼 빛나고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객이 여행을 갈 곳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관광 자원은 동남아의 아름다운 해변이 될 수도 있고 네. 디즈니랜드와 같은 관광 시설도 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과 같은 장엄한 역사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어디 갈 것이냐의 해답은 무엇을 볼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명사진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와 개인 블로그나 SNS에 게시하면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남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여행 증명일 수도 있지만 네. 하나의 행복한 추억으로서 나의 인생에 남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리에 갔다면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뉴욕에 갔다면 자유여신상에서 사진을 찍는 것 그리고 그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여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을 보고 사진 남기고 또 그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였는데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죠? 교수님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여행객은 유명한 관광 자원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는 여행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에펠탑이나 자유여신상 같은 유명 관광 자원을 보는 것 자체에 만족했다면 네. 지금의 여행객은 관광지에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어허. 가령 에펠탑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에펠탑에서 와인을 마시며 같이 간 동반자나 현지인들과 교류를 희망하기도 하고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가더라도 모나리자를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조예가 깊은 가이드와 함께 하루 종일 박물관 투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변화하는 여행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유명 관광 자원을 보러 가는 것이 여행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되었고 예.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네네. 그것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중요해진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목적지 중심에서 행동 중심으로 여행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거나 또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 떠났다면 지금의 여행 트렌드는 여행지에서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경험과 행동이 중요해진 거네요. 또 과거에는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여행 상품을 통해서 여행 많이 갔잖아요. 지금은 자신만의 그 여행을 꾸려서 자신만의 목적을 갖고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지금의 여행 산업을 자리 있게 한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1841년 영국의 토마스 쿡이라는 사업가가 단체 예약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목하면서 기차 여행 상품을 기획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패키지 여행은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다만 국민의 해외여행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기술의 발달로 세계 어디든 여행 정보 검색, 예약, 결제 등이 쉬워지다 보니까 여행사 도움 없이도 스스로 여행을 기획해서 떠나는 맞춤형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 상품은 불특정 다수와 함께 떠나 정해진 일정만을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이 여행 전문가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트렌드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을 꼽는다면 안타깝게도 여행업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은 여행 산업에 처음 접해보는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여행 산업의 호황기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해외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었고 TV만 틀면 여행 프로그램을 우리는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 이런 호황을 코로나19가 국제 여행객 수를 1990년대로 후퇴시켰다고 하니 관광 산업에는 큰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이 3년 동안 코로나19가 여행 산업을 30년이나 후퇴를 시켰다고 하니까 정말 관광 산업의 고통과 고민이 크겠다 싶습니다. 재개된 해외여행의 여행업계의 기대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변화된 여행 트렌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행사에서도 이제 대중관광이 종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트렌드가 맞는 패키지 상품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싶어하는 여행객을 위해 해당 전문가나 인플루언서와 함께 여행을 가는 상품도 있고요. 골프, 산악, 트레킹, 혹은 전문 스노클링 등 본인들의 취미 생활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위한 상품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경기나 테니스, 골프 등 스포츠를 직관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있어요? 예. 우리는 이러한 여행을 특수 목적 관광이라고 합니다. 휴양이나 견문, 단순 체험과 같은 일반적인 여행 목적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갖고 떠나는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키지 상품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트렌드가 지난 올드 패션의 중장년층을 위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한다면 여행사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관광을 전공하신 우리 교수님도 패키지 여행 자주 가셨나요? 많이 갔습니다. 부모님 세대와도 많이 부모님 갔습니다. 모시고. 예. 그랬구나. 자, 그럼 교수님, 코로나19 팬데믹이 여행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행 트렌드가 이렇게 변했다면 코로나19가 여행에 던져준 트렌드의 변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작년부터 해외여행 등이 회복이 되면서 세계관광기구 WTO에서는
올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전에 80% 이상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3년여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다 보니 예. 지역의 대표 관광지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나만 아는 관광지를 찾아가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디 해외를 가더라도 뭐 에펠탑만 다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프랑스의 뭐 남부 지방의 시골 마을에 가서 맞습니다. 거기서 내가 색다른 체험을 하고 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들. 예.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캠핑이나 차박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나는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여행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어떤 뭐 무슨 물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빛나는 어쩌면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네요. 여행의 목적을 네. 나에서 찾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화려하고 복잡한 여행에서 소박하고 심심하더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여행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인해서 현대인은 사회적으로 휴식이나 명상, 치유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네. 여행을 통해서도 이러한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복잡한 일정을 소화하는 여행이 아닌 한 곳에 머물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맞아. 그냥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휴식을 원하는 것이죠. 맞아. 안 하고 싶어. 정부도 국정과제로 치유관광 활성화를 선정하였고 네. 많은 지자체에서도 치유관광지 조성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뿐만 해도 이렇게 변화한 것 같아요. 어디 가면은 막 여러 군데 막 한꺼번에 돌아다녀서 도장 찍기 하듯 여기 찍었고 여기 찍었고 여기 찍어서 나 여행 끝 이렇게 만족감을 과거에 얻었다면 지금은 그냥 한 곳에 쭉 오래 그냥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예, 맞습니다. 이런 여행을 저도 추구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변화가 나만의 변화는 아니었구나. 예,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낮아진 국민의 행복을 여행을 통해 치유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행 트렌드의 또 다른 변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적인 변화도 여행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세대의 증가일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관광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먼저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점차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사회가 늙어가고 있는 만큼 장년층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때문에 장년층의 여행을 우리는 단순히 효도관광이라고 불렀죠. 맞아요. 그 부모님들이 옛날에 자녀들 이렇게 보내준 효도 여행 다녀오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 많이 해가지고 저도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했었죠. 너는 뭐하냐 이러면서 너는 내가 잘못 키웠냐 이러면서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네. 적극적인 소비를 하는 주체자로 하나의 여행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년층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용도 적극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젊은 층보다 여유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장년층의 취미생활, 여행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젊은 세대처럼 새로운 경험과 모험, 자극 등을 추구하기도 하고 네. 때로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 아날로그 감성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휴가철에 여행을 떠날 필요도 없고 여행 기간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네. 이제 여행 산업은 2030 세대가 아닌 장년층이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회적으로 은퇴한 장년층의 안정적인 경제력 또 여유 있는 시간은 여행 산업에 딱 맞는 소비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는 여행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세대가 30% 이상 차지하면서 네. 가장 높은 세대 가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 활동은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1인 가구 세대가 증가한다면 그에 맞는 소비 형태가 등장하는 것이죠. 편의점이나 식당에 가면 1인 손님을 위한 다양한 메뉴 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가구 중심으로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많았다면 지금은 1인 가구 세대에 맞게 개별 여행이나 소규모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과거에는 대형 버스에 30, 40명의 여행객이 가득 차
여행을 떠났다면 네. 지금은 자신만을 위한 개별 여행으로 혼자나 소수의 동반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며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여행 산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참여가 소규모로 변화하는 만큼 다변화된 형태의 여행 상품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한 예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다 보니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여행이라는 행복감을 같이 공감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네네. 항공사나 호텔 등도 반려동물을 배려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고 여러 관광지에서도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행에 참여하는 대상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관광산업에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게스트로 인식해야 하는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반려인구 증가로 반려동물도 관광산업의 중요한 게스트가 됐네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제주도를 잠깐 일정 때문에 다녀왔는데 그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들을 위한 여행의 어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변화하는 시대의 사회 구조를 통해 여행 트렌드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요즘은 또 MZ세대를 빼놓고 사회 트렌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MZ세대인가요? 걸쳐 있습니다. 살짝 걸쳐 있습니다. 살짝 예. 발 약간 좀 들여놓고 있군요. MZ세대 여행 트렌드는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뭐 독특한 개성을 지닌 세대인 만큼이나 여행에서도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정치, 기업, 학교 등 모든 사회의 화두는 바로 MZ세대의 마음잡기인 것 같습니다. 네. MZ세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 등을 얻어내며 필요한 상품을 구매해왔던 세대입니다. 패키지 여행이나 여행사의 이용 가치에 대해서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 주변도 패키지 여행 다녀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맞습니다. 네. 스마트 기기를 통해 몇 번에 터치면 손쉽게 여행사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양질의 정보를 스스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행사나 여행 블로거보다는 오히려 SNS나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여행 목적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게 또 MZ세대의 여행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MZ세대에서는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심비, 나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만족 대상이 아니라면 홍당무 마켓과 같은 중고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지만 내가 추구하는 만족 대상이라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유럽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특급 호텔이나 풀빌라에서 호캉스를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여행에 있어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 요소였지만 네. M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루즈 여행이나 특급 호텔 이용에 2030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네. 그들이 어떻게 여행을 소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격에 맞춰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고 디자인한 여행에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이거 뭐 과소비나 무모한 소비라고 볼 수 있지만 MZ세대에게는 철저히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계산된 소비 활동인 거잖아요. 네. MZ세대에게는 과소비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본인들의 가치관을 투영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본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행동 가치, 그 기준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이어서도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이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항공기의 탄소 배출과 여행객의 쓰레기 배출, 역사자원 훼손 등 여행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여행이 멈춘 3년간 환경은 오히려 정화작용을 통해 나아졌다는 것만 보더라도 여행이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죠. MZ세대들은 착한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본인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네. 친환경 상품을 더 선호합니다. 맞습니다.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이나 쓰레기 배출을 0에 가깝게 노력하는 제로 웨이스트 여행, 스노클링을 하며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친환경 여행을 소비하며 본인들의 가치관을 현실화시키는 것에서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여행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곳에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면 MZ세대들은 온전히 나에 집중하고 나의 가치관을 실현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지금의 여행 트렌드를 하나로 규정하기는 참 어려울 듯합니다. 어쨌든 사회 구조의 변화, 또 세대에 따라서 여행 트렌드가 달라지는 건 분명한 듯 하고요. 맞습니다. 여행은 사회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행에 가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브라질 이과수 폭포를 봤다고 그것을 가봤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반드시 그 현장에 이동을 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관광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행 트렌드는 어떻게 여행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곧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여행과 같은 경험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술의 발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의 발달이야말로 여행 트렌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4차 산업기술 중 기술 혁신을 통해서 모든 산업이 변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관광산업은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관광기업도 등장을 했고 우리는 더 이상 여행 정보나 문의를 여행사를 이용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닌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언제일까라고 생각했던 우주여행도 대중화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술의 발달이 여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실용인문 클래스, 오늘은 여행 트렌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관광인문가이드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 호텔 관광과 소재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